이 마우스로만 편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인 워크플로우 때문입니다. 소스 정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플러그인 사용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뭘까요? 저도 뭐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냐 물어보고 뭐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업 속도가 느린 이유, 이것들을 기억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2배에서 3배는 훨씬 더 빨라질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제 영상이 댓글이 너무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서 혹시 영상을 보고 좋으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저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댓글로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점이죠? 작업 속도가 오래 걸려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각 잡고 편집에만 쏟는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롱폼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이 느린 이유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편집 속도가 느린 이유 첫 번째는 이 마우스로만 편집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편집하는데 단축키는 사실 필수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하고 자주 써야만 하는 기능들은 무조건 단축키로 기억을 해두고 손에 익혀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이 마우스로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작업을 하면서 이 키보드에 손을 계속 올려두는 걸 좀 중요시 하는데요. 왜냐면 손이 밖으로 빠지는 순간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웬만하면 키보드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업할 때 마우스를 이제 전혀 쓰지 않아요. 이 트랙패드로 해결을 하거나 뭐 클램쉘 모드로 쓸 때는 따로 트랙패드를 하나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트랙패드가 저는 마우스보다 이제 훨씬 더 편하고 모든 걸 단축키로 하기 때문에 굳이 마우스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단축키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쓰는 단축키 설정이 궁금하시다면 뭐 댓글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 세팅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단축키는 워크스페이스를 여는 단축키예요. 저는 그 단축키들을 Shift 1, Shift 2, Shift 3 이렇게 해가지고 Shift의 숫자로 다 지정해 놓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야 되잖아요. 뭐 기본 그래픽도 있고 효과 컨트롤도 있고 뭐 색 보정도 있고, 근데 이런 작업 창들을 일일이 마우스로 클릭하기에는 그 시간도 사실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단축키로 지정해주고 필요한 탭들을 Shift 누르고 숫자 눌러서 바로바로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을,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이 있다, 기억하기 편한 단축키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작업 속도가 확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의 편집 속도가 느린 이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워크플로우 때문입니다. 사실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순서 없이, 두서 없이 아무렇게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사실 까먹기 마련이고, 어떻게 작업을 이어나가야 되는지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작업 플로우를 세팅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컷백을 쓰기 때문에 자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쓸데없는 러프컷을 없애고 그런 자막 수정까지 한 번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막을 프로젝트 캡션 위에 올리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포인트 자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막에 효과들을 넣어주고 BGM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세팅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정보 전달 영상이랑 브이로그 영상이랑 지식 채널 영상이랑 워크플로우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장르별 워크플로우를 세팅해둔 다음에 나만의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세팅해서 조금 더 작업 속도를 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느린 이유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민우님, 제가 프리미어 시작했는데 시네마 4D 배워야 되나요? 마야 배워야 되나요? 애프터 이펙트 배워야 되나요? 아니요, 배우지 마세요. 지금 프리미어도 못하는데 뭔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더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차피 유튜브 편집할 건데 굳이 3D 왜 배우려고 하시는지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솔직히 편집자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에 넘어갈 일도 거의 없는데 뭐 지금 당장 컷 편집도 못하는데 일단 프리미어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야, 내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 뭐 3D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 프리미어 안 하고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죠. 근데 내가 유튜브 편집자 할 건데 프리미어조차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툴로 넘어가면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꼭 유튜브 편집이 목표라면, 영상 편집이 목표라면 프리미어, 팝컷, 다빈치 리졸브 뭐 이런 내 메인 툴에 대해서 마스터하고 그런 스킬이 향상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툴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리지, 동시에 여러 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마스터 됐다, 나 이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 정도 되시면 그때 다른 툴로 넘어가시고, 그 전까지 내가 메인으로 쓰는 툴을 최대한 마스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나 그런 팝컷 이런 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나한테 맞는 최적의 워크스페이스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강생분들을 만나면 가장 첫 시간에 하는 게 워크스페이스 세팅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워크스페이스가 최적화되게 세팅이 돼야지 작업 속도도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이 모니터 안에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최적의 워크스페이스가 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 워크스페이스가 궁금하다면 뭐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집이 느린 이유 네 번째는 소스 정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필요한 소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BGM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진짜 많은데, 이 소스들을 어디에 정리했는지 몰라서 그걸 찾는 시간이 허비를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선 전 플러그인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그건 바로 모션 팩토리 플러그인인데요.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로컬 소스들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끌어올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플러그인이 사라져서 정말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그 리뉴얼된 플러그인 밑에 예전 버전이 다행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션 팩토리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고 내가 자주 쓰는 소스들을 폴더별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바로바로 타임라인 패널로 끌어오면 시간이 진짜 뭐 1시간에서 2시간은 당연히 단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플러그인을 말씀드리면 그냥 보고 넘기시지 마시고 꼭 사용해 보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플러그인 쓰기 싫다, 귀찮다 하시면 그냥 폴더별로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중구난방 흩어져 있으면 엄청 찾기 어렵잖아요. 영상 편집 효과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안에 뭐 BGM, 뭐 영상 효과,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지정하신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소스들을 거기에 넣어 놓으셔서 바로바로 프리미어로 끌고 올 수 있게 만들어 두신다면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저는 사실 뭐 여러 채널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채널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고 그 안에도 뭐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작업을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를 해두는 건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 이걸 해놓지 않고 모든 작업을 뭐 한 폴더에 다 때려 박는다거나 바탕화면에 이렇게 중구난방 해놓으면은 이 프로젝트 찾는 시간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스를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널별로 영상들을 정리해 놓고 그 안에 프로젝트 폴더와 편집본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면 그것도 작업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집이 느린 이유 다섯 번째는 내가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편집을 시작했는데 경험도 많이 없고 어떻게 여기서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니까 내가 일일이 다 생각하고 내가 창조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레퍼런스 채널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채널들, 유행하는 채널들을 보면서 컷 편집은 어떻게 했는지, 컷 편집 속도는 어떤지, 또 자막은 어떤 걸 활용했고 어떤 효과를 넣으니까 예쁘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채널들을 100% 따라하기보단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경험도 별로 없는데 내가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구려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멋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 레퍼런스 채널 2-3개 정도 잡고 그 안에 있는 예쁜 자막들, 예쁜 효과들 따라해 보시면서 유튜브 편집을 이렇게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더 매력 있어 보이는구나, 포인트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작업을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걸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항상 어느 분야에서는 통용되기 때문에 레퍼런스 채널을 몇 개 잡아보시고 포인트들을 찝어서 그렇게 작업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집이 느린 이유 마지막 6번째는 플러그인 사용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플러그인 뭐 있죠? 대표적으로 컷백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컴포저, 모션 팩토리, 이 3개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사실 엄청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써야 됩니다. 돈 2만원, 3만원 한 달에 지불하는 걸로 내가 한 달에 작업할 수 있는 게 2-3개만 늘어나도 그 단가가, 그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에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컷백 같은 이런 영상 편집의 능률을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속도를 빨라지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전 과감 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컷백은 사실 엄청난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유튜브 편집자라면 컷백은 무조건 써야 된다. 프리미어 사용자라면 컷백은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업 속도를 올려주는데 이만한 플러그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컷백에서 새로 출시된 기능 뭐 있죠? 자동 AI 편집입니다.
뭐 아직 뭐 챗GPT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 남겨줘 뭐 이런 지시어들이 있는데 그거 눌러주면 진짜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게 편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 사용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지금 내 작업 환경에서 최적의 세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것이 저는 유튜브 편집자로서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하려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영상 편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작업 속도가 그렇게 느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감하지 못해서도 있고 모든 장면들을 다 살리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편집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 그런 유튜브적인 측면의 유튜브 PD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보다 편집자로서 편집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뭐 모든 케이스가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분들에 의하면 6가지 안에서 웬만한 케이스들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왜 내 작업이 지금까지 느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